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중학생과 고등학생 멤버들을 모시고 저희 각자 유학 생활을 각자 경험해봤던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유학 생활에 대한 짧은 경험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근데 일단 우선 먼저 어딜 갔다 왔고 얼마나 있었는지 저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예. 저는 이제 한 2년간 멕시코에서 근무를 했고,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근무를 했고, 스페인에서 한 2달 정도 공부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분은 뭐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잔. 저는 캐나다에서 4년 조금 안 되게 유학 생활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그냥 20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0이 넘어가는 초반까지 10년 동안 거의 일본을 제 집처럼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네, 주기적으로 뭐 주재원으로서 반, 그다음에 유학생으로서, 그다음에 여행가로서, 예, 또 전공이 일본어니까 네. 예, 어학연수, 뭐 여행, 그다음에 반 주재원으로서 20대 뭐 거의 반 정도는 일본과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예. 이제 각자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이제 유학 생활에 대해서 기억 남는 장면들이 있으면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1분씩이죠? 네, 1분씩 제가 드릴 텐데 누가 먼저 해주셨습니까? 몇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은 아는데, 저는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대학교 1학년 7월 달로 기억하거든요. 8월 초인가 7월 말인데요. 나리타 공항에 내려서 느낀 그 짭짜름한 공기 냄새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바람이 꽤 불었어요. 근데 그 바람이 되게 상쾌했고, 그 다음에 나리타 공항이 그 바다 근처에 있거든요. 그 짭짤한 공기의 느낌, 그리고 처음으로 500엔짜리 일본 동전을 가지고 편의점에서 코카콜라를 사 먹었던 기억. 그러면서 처음으로 일본에서 일본 사람 편의점에서 근무하시는 아주머니였거든요. 그걸 가지고 괜히 필요도 없는데 이쿠라 데스까?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기억하고 바코드 찍어서 이제 알려주는 거 보고, 아, 바코드 보면 되는구나. 예, 기억이 납니다. 그 첫 경험이라는 예, 게 첫 굉장히 경험. 인상이 예, 깊으셨던 예, 거예요. 예. 그럼 다른 분은 뭐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잊지 못할 생각을 말하면 그 캐나다에서 같이 학교에서 놀던 친구가 기억에 남습니다. 같이 농구를 가장 많이 했고, 걔는 그때 저보다 훨씬 잘했었는데 그때 걔랑 같이 농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농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친구였나요? 아니면은 외국인 친구였어요. 캐나다? 네. 거기 캐나다.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캐나다로 와가지고, 케냐 친구인데 어렸을 때 캐나다로 와가지고 공감대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케냐. 케냐. 예, 뭐 유치한 질문인데 약간 그 스킨 컬러는 어떤 거였어요? 검은색. 아, 그렇습니까? 아니 혹시나 이제 서양권 애가 온 건지, 정말 오리지널 아프리카 친구가 온 건지. 케냐에서 직접 왔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3살쯤. 좀 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지만 일단 네. 수잔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난처한 표정이지만 괜찮습니다. 아무 평범한 기억이라도 좋아요. 저희 좀 공감하고 싶으니까 해주세요. 저는 그 동네 같은 게 되게 기억에 남는데, 우선 제가 살던 동네에서 제가 살던 게 이렇게 네모난 길이 있었는데, 약간 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 집에서 약간 반대편으로 가면은 그쪽에 말을 키우던 집이 있었던 게 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 망아지도 같이 보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친구네 집이 조금밖에 안 떨어져 있었는데 걔네 집으로 가면은 약간 농장 같은 데였는데 그 뒷 정원이라고 해도 되나? 그런 약간 들판 같은 데에서 막 나무 타고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자연의 삶을 살았던 거네요, 한마디로. 말도 사실은 그 큰 말을 보기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망아지 귀엽습니까? 귀엽죠. 저보다 큽니까?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그래요. 저는 멕시코보다는 일단 스페인은 저도 약간 첫
공항에 내렸을 때 음. 바라하스 공항인데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그날 한 새벽에 도착했어요. 저는 새벽 1시 예정보다 좀 딜레이 돼가지고 원래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와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저 혼자 지하철을 타고 갔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일단 나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무섭진 않았는데 막상 내리니까 너무 어둡더라고요. 한국의 밤거리랑 이 스페인의 밤거리는 그 가로등이나 이런 게 없어서 너무 어둡고 특히 이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술병을 들고 그때 그 어떤 좀 뭐랄까 처음으로 느끼는 이방인으로서의 좀 무서움, 이방인으로서의 무서움 그게 굉장히 느껴졌고 오히려 그 다음날에 아침에 일어나서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아침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 거리가 같은 거리가 그 순간의 그 차이 그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일단 한 번씩 다 얘기를 들어봤는데 각자 그 외국에 나갔던 것이 각자가 거기서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 어떤 점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각자 1분 동안 다시 시간 드릴 텐데 누가 먼저 제가 먼저 해주시겠어요? 할게요. 네. 네, 시간을 보시면서 저는 일본에 있어서 일본 사람과 얘기를 많이 했다라기보다는 막상 일본에 있을 적에 그렇게 일본 사람과 많이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일본에 갔다 와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본과의 연결, 내가 배우는 그 나라의 말을 쓰는 공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 경험과 그 추억이 한국에 와서도 계속 나를 공부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쓰는 이유가 한국에서 처음에 일본어 기초 배울 때는 뭔가 외계어 같은 건데 이게 외계어가 아니고 그 나라에서 막상 들리고 늘상 얘기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구나를 느끼니까 한국에 와서도 혼자 공부할 때 이게 그냥 암호를 배우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계속 가꾸는구나라는 느낌에 접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저는 워낙 어렸을 때 가가지고 그냥 한국어도 막 잘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 상황이 조금 적용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때는 약간 말을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 그런 강박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어를 해도 한국어를 해도 그냥 그렇게 완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가서는 한 얼마 동안은 많은 학교를 가고 저는 아직 학교를 갈 나이가 안 됐었어 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지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 이후에는 학교를 가서 약간 외국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더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저는 수정과는 반대로 이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오늘 하루만 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를 해도 이게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계속 생각을 해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을 잘 안 했죠. 네, 말을 안 하고 남학생들이 조금 나이 먹고 가면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이해가 돼요. 제 아들도 그 완벽한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더라고요. 인고의 시간을 갖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아니면 그냥 무던히 받아들였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뭐 힘들진 않고 환경이 그러니까.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좀 더 어린 시절에 갔다 온 걸 들으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여준다.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아까 물론 이제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받아줬던 거거든요. 인고까지 생각 안 하네요. 인고까지 생각 아니고 어떤 우리만 그러네요. 극복의 시간이라기보단 그냥 당연히 있는 어떻게 보면 알렉스도 받아들인 거죠. 그 시간을 당연하게. 그럼 받아들임 그게 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어 이제 습득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아까 마찬가지로 제 얘기도 아까 이 알렉스처럼 저는 제일 늦은 나이에 갔으니까 멕시코에 갔을 때 27살이었으니까 스페인어를 이제 제대로 문장을 이렇게 풀 센텐스로
제공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죠. 전 전공을 다 졸업을 했고 더 심한 문제였을 거예요. 저는 약간 근데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을 영어에 빌려서 그걸 이제 헤쳐나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영어는 영어인데 스페인어를 써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애들이 놀려도 그냥 썼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받아들이든 말든 그건 너네 문제고 나는 일단 내 정확한 문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집중할 거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싸우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편해지더라고요. 그게. 재밌네. 사실 유학을 지금도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학을 지금 현재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언제나 저도 사실은 중학교 때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유학을 가냐 마냐. 그리고 안 간 것도 약간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학을 가냐 마냐가 아니라 그런 환경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냐 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